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53초에 한 명꼴로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식량, 교통, 연료, 주택, 공해, 입시, 취업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는 지방자치TV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웅철이라고 합니다. 뵙겠다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니까. 오늘 저는 초고령 사회의 초읽기에 들어간 대한민국을 보며 10년, 길게는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은 어떻게 초고령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고할 만한 점은 없는지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전된 초고령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편의점이 한 5만 개 정도가 마을 구석구석에 이제 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역 마을의 편의점이 거의 고령자의 생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도 노인 일상용품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편의점에 이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거리도 폭도 많이 넓게 돼 있고.ごめんなさいね、遅くてね。よもしかして焦ってんのかばあさん、誰も怒ってなんかないあんた一人にリスペクト。 이런 AI랄지 IoT랄지 이런 첨단 기술이 고령화와 만나서 간병을 하는데 이 배설 간병이 굉장히 제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고령자 돌봄이 여러 가지 수고스럽긴 하지만 이 같은 기술, 비즈니스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초고령 사회의 신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새로운 풍경 중에 도쿄 번화가 신주쿠에 가면 고령자들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고령자가 편히 쇼핑할 수 있도록 곳곳에 쉴 수 있는 의자도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곳 백화점 1층에 가면은 일반적인 백화점 1층의 화장품 코너에는 젊은 여성들이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 시니어들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명 중 3명이 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율이 한 29%를 넘어섰는데요. 사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제가 늙어가는 인구를 어떻게 많은 인구를 어떻게 케어할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돌봄, 간병을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 택배 회사는 단순히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택배를 고령자한테 전달할 때 고령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상태를 살피는 일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자체 담당자와 공유하면서 필요시 지자체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보안업체로 유명한 세콤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세콤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위해서 고령자 고객의 집을 방문을 하는데 고령자분들은 집에 이런 보안 문제보다는 일상생활에 이제 도움을 좀 달라. 이런 고령자들의 수요가 많구나 해서 아예 이 보안회사가 가사대행 서비스의 회사를 차리는 일본은 내년이면 고령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20%가 치매를 겪을 것으로 보고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치매 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은 치매라는 말, 용어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2004년 이후에 이 치매라는 말, 용어를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행정문서에서는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를 하면은 치매에 대한 대응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치매를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긍정적인 용어로 바꿔 부르면서 또 하나의 치매 대책의 특징으로 보면은 치매의 오픈화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치매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카페가 한 전국에 한 8천여 개 되는데 이 치매 카페라는 거는 지역 사회가 치매 환자를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이 치매 카페에는 치매 환자, 가족, 전문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치매 환자들을 단순히 돌보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 참여를 해서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그러한 이제 정책도 피고 그런 사회 움직임이 있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에 필요한 고령자들의 요양 체계를 서둘러 만들고 또 요양원들의 이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배설 케어 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간병인 역할을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은퇴한 베이비부모들의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활용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NPO 법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NPO 법인에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참여도 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좀 보람있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고령자들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하고 참고해 볼 만하고요. 예를 들어 스미토모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니어의 처우를 현역 때와 같이 대우해 주는
고령화를 이게 위기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일본에서는 이 종말과 관련해서 엔딩 엑스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게 자주 열리고요. 이러한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문제점, 위기만을 부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이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 나서는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거나 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 인구는 2070년 100.6명으로 급증합니다. 뭐 심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제 앞날도 모르겠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초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고민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안. 결국 이제 가부장적 가족 관계가 시청자 여러분, 저출산, 저출생 용어가 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입니다. 저출산은 이제 결국 합계 출산율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출산율이라고 하고요. 이 출산율이 2.0 이하,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2명을 안 낳게 되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전체 인구 1000명당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걸 출생률이라고 하는데요. 좀 많이 태어나면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고 적게 태어나면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1980년대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2.0 합계 출산율 2.0 이하의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태어나는 아이 수는 7, 80만 명 이상 되는 저출생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유럽 복지국가들도 저출산 현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서유럽 복지국가들도 7,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경력이냐 아니면 이제 돌봄이냐, 경력이냐 가족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족보다는 경력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유럽 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독일 같은 국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현금급여 확대가 자기의 경력을 중요시하는 중산층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중산층 여성들의 이제 출산 기피 이제 이 현상이 지속이 됐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 보육시설을 확대를 하고 또 전일제 학교다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2시에 점심도 안 먹고 집에 보내던 그런 이제 반일제 학교에서 오후 한 4시까지 아이를 계속 이제 교육시키고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출산율의 반등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마의 일가정 양립, 아빠의 일가정 양립, 즉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즉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바닥을 쳤다가 국가적으로 가족 정책의 전환,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되는 가족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는 그 출산율이 바닥을 쳤다가 위로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행의 계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출산 예산의 개념을 직접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 청년 주거 지원이나 뭐 교육 환경 개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즉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볼까요?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만듭니다. 만들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서 각 부처에다가 저출산 대응 이제 사업 예산 목록을 보내라. 우리가 썼다고 하는 저출산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아니다. 학교를 들어가는 게 되게 기쁜 일이고 되게 뿌듯한데 그런 감정을 느끼기 전에 일단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12시, 1시면 집에 올 텐데 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의 확대, 이것이 초등기에 이제 오후 교육 돌봄과 교육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또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조금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가 됐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돼 올해 안에 제도 시행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무슨 뭐 아이 양육 관련 프로그램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는 애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지레 그냥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먼저 결혼한 사람들, 먼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롤 모델을 보면서 청년들의 인식이나 생각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너무 물가도 비싸고 집 사기도 힘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력 단절? 개인의 생활이 많이 중요해져가지고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낳는 출산 추천, 비추천? 추천합니다. 마음적으로도 조금 위안이 되고 네,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이 낳으신 거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후회 안 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웃음이죠.
행복이죠. 나의 삶 자체가 다른 삶. 네, 그냥 웃는 거죠. 애만 봐도 웃을 수 있고. 아이가 있으면 두 분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진짜 키울 때도 그렇고 낳을 때 키울 때 다 힘든 건 맞는데요. 그래도 가끔 아기들이 이렇게 웃고 웃어주고 행복을 주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 번쯤은 아기를 낳아 키워보시는 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지난 5, 6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누적된 모순의 결과가 저출산, 저출생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혹은 몇 개의 특단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6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5, 6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체질,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